네,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지표들이 많지만 그럴 때 또 기회가 열립니다. 주식시장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게 아주 도움되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다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고 여러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미국 증시 원래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게다가 진짜 안 좋은 걸로 확인되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기분이 네. 나쁜 거죠. 그런 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대 중반대씩 다 하락했던 상황들이고 벌써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는 다 이탈해서 좀 걱정이 되는 지수대까지 내려오는 상황들인데 특히 S&P 500 같은 경우 지금 지수로 보게 되면은 한 4,300선이 또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S&P 500 가지고 이제 10년 평균으로 이제 PR을 많이 계산하는데, 네. 근데 PR 기준으로 보게 하면 17.5배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그를 대비하는 지수대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4,200선 정도쯤이 거의 맞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고평가했느냐 이런 논란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선전했던 부분들이 좀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 중심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부분들이 네.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가장 첫 번째가 달러도 강세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또 레벨업이 된 상황 쪽에서 이제 또 유가도 지금 웬만해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네네. WTI 기준으로 한 90달러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금리 쪽인데 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4.5대로 거의 15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좀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를 반영하는 모기지 금리 같은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됐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뚜렷이 나오면서 같은 돈을 받는데 대출 모기지나 아니면 일반 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소비가 떨어지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뭐 확 오르는 것도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닌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 더 긴축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조정이 네. 있을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FOMC도 그렇고요. 미국의 여러 월가 얘기들도 한 번 더 올린다고 하죠. 0.25%를 한 번 더 올리고 긴축은 내년까지는 계속된다라고 하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면 네. 지금 주식 상황도 방금 말씀드린 요인이 해소가 안 된다면 좀 계속 어려운가요? 네, 그걸 반영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내려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전망 자체적으로는 이번에 FOMC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일단 시장의 반응들은 그래 올해 한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내년 가게 되면 거의 상반기에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 그렇게 오래 못 갈 것이다라고 바라봤는데 여기서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셨죠. 예, 네. 딱 못을 박은 게 점도표를 봐라. 점도표를 네. 보게 되면 내년도 여전히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0.5%포인트 정도 다 높아진 상황들 쪽에서 네. 쉽게 금리는 없다라는 쪽에 몫을 받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또 전망들이 네. 다 금리는 높게 유지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레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네. 이제 금리를 7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5%대가 아니라 7자까지도 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그게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괜히 맞춘 적도 별로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물론 네,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불안감을 느낀 모습들이 오늘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은 총재들도 여전히 매파적이신 분들 그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겠네라는 쪽에 대한 불안감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가 있고요. 경기 과열은 막아야 되겠지만 악재 때문에 증시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은 조금 더 어렵다라는 상황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셧다운 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미국 정부 셧다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왔듯이 이제 회계년도 2024년도가 이제 9월 말 끝나고 10월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양당이 첨예한 대립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11월이 대선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좀 승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특히 강경파인 공화당 쪽의 강경파 의원들이 어떤 중재안 같은 경우 하원 의장의 매커시 의장이 중재안을 내밀었어도 네. 이를 뿌리치면서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연방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단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또 중요시 보는 뭐 고용 지표라든가 네. 물가 지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면은 발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표가 없으니까 연준이 금리 변화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지표가 없는 가운데 더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도 물론이거니와 연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시장은 또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뭐 경제 초보자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불확실성 제일 싫어합니다. 신호등에 네. 비유해 보시면 됩니다.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니면 못 지나가잖아요. 경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9월 달에 좀 하락됐다라는 게 나오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도 역대 최고치 수준이다. 이게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 네. 발표되는 거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 보여서 청취자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도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의 마음이죠. 네. 예, 소비를 하겠다는 마음들 같은 게 지금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네. 따라서 당연히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다 보니까 물건값도 비싸지고 네. 지갑도 얇아지고 그러면 네. 가뜩이나 지갑이 좀 얇아지면서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었던 돈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가지고 썼었는데 이걸 보통 좀 어려운 말로 초과 저축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다 소진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네. 또 그러기는 막상 좀 인간이 그렇죠. 좀 네. 귀찮아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하기 싫은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좀 소비 심리 쪽도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코로나19 기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왔었냐면 네. 약간 어떤 그 학자금 대출을 유예를 시켜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들이 이제 약간 MZ 세대 쪽도 많이 포함됐겠죠. 네. 그래서 소비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네. 마라. 예,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10월 달부터 이제 갚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 없던 지출 물론 당연히 언젠가 갚아야지 했던 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서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끼칠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비 지표들도 약간 좀 무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갑을 닫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코로나19 때 우리도 조금 받았지만은 미국 많이 받았습니다. 돈 많이 뿌렸는데 여기에 네.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주택 가격도 얘기해 주시죠.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를 상황인가요? 네, 일단 주택 가격이 인플레이션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신규 주택과 또 기존 주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네. 가격이 또 이제 웬만큼 빠지지 않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그 높은 가격대에 어떤 주택을 살 수 있겠느냐? 네.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4% 5%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거기다 가산금리라고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가 포함이 되게 시중금리죠. 되면 네.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거의 뭐 7%대 됩니다. 네. 그러면 아주 고소득층 아니면 뚜렷하게 직업이 좀 안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집을 살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판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또 하나의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네.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항상 안 좋습니다. 저희가 마감 시황 연결할 때마다 목소리 톤들이 다 다운돼 계시거든요. 네.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도 금리라든지 또 무역 상황, 안보까지도 영향을 받는 주식들인데 좀 부진하다고 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그렇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기술주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대표적으로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었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쪽에서 네. 또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 자체가 좀 네. 떨어질 걸로 예상보다 떨어질 걸로 봐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46만 대 정도까지 월 판매량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계속 확장세로 가는 부분들이 제동이 걸린다라는 예. 쪽에서 우려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또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정부와 또 17개 주가 어떤 기소를 당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영향도 끼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불공정 거래 관련된 쪽은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네. 영향력이 좀 큰 쪽인데 이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들의 심리도 좀 꺾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도 봐야 되는데 앞서 뭐 대선과 맞물려서 지금 자동차 빅3의 파업도 지금 바이든이 달리기에 나서고 있고요. 러스트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네. 민감한 지역이죠. 대선에서는 포드가 좀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금 UAW라고 하는 전미 자동차 연합의 노조들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임금 올려달라라고 하는 쪽에서 강하게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얘기는 한 40%. 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한 30%대 저기서 한번 좀 정리하지 그랬는데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커지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행정부 수장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서 노조 현장 가서 노조원들이 한 40% 인상해달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예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표심을 달래고 네. 어떤 노조원들에 대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맞긴 한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또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도 파장이 커질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노조에게 당연히 이제 협상은 필요하겠지만 네. 무조건 또 부르는 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는 논란이 많더라고요. 예. 이런 네.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래도 임금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결과가 마무리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여러 요소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트럼프 이 굉장히 박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 보면요. 저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이제 2,500선까지 밀렸거든요. 불안감이 좀 오고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네, 일단 2,500선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2,400선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랬지만은 다행히 시장이 예의는 있습니다. 네. 연휴 전에 그렇게 빼놓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돌려줘서 그래도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1%대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금 더 그나마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 국내 증시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게 일단 그나마 좀 선방했었던 원화 환율이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의미 있는 점을 돌파해서 원화 약세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중에 거의 고가로 이어지는 1,350원대까지 환율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차손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전략들. 근데 다행히 주식을 팔지는 않지만은 본격적으로 매도는 하지 않지만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장이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유동을 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한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더 압박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8일 정도 계속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취약하게 되는 모습들 계속 이어졌는데 그나마 오늘은 낫다 이렇게 하고 지금 마감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낫다. 명절 앞두고 좀 병주고 약 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고금리, 고유가, 그다음에 뭐 고환율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2차 전지도 관심 있고 하는데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하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그래도 한 상반기 그리고 또 한 7, 8월 달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률도 내고 기분도 좋았지만 9월 달에 생각보다 이렇게 빠른 수익률이 하락이 나오고 대처를 못해서 힘드신 분들도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전통적으로 한국 증시는 추석 다음에 한 두어 달 정도가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대로 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 주식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라고 하는 뭐 달러나 금리, 물론 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싸졌다고 생각해서 바로 주식을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좀 현금을 준비하셨다가 그때
어떤 저가 매수도 한번 노려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예측과 또 여러 가지 전망을 정말 명확하게 해주시는 김민수 대표신데요. 화이트너드 고맙습니다. 네, 화이트너드 유튜브 구독자가 오늘 51만을 넘었거든요. 하루 만에 2만을 넘었는데 저희는 네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 네. 100만이 넘을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출연하는 날, 예, 100만 예. 대는 출연해서, 예, 다양한 얘기를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을 넘기기 위해서 김민수 대표를 꼭 모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네. 좋은 전망까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